2017년에 미국에서 10대 소녀 2명이 유나이티드 항공 비행기를 타려 했는데 갑자기 제지당했어요. 옷 때문에 안 된대요. 아니 옷에 뭐 찡이라도 박혔나? 총탄이라도 둘렀나? 싶었는데 이 친구들이 뭘 입고 있었냐면 레깅스를 입고 있었어요. 옷이 품위가 없어서 비행기를 못 타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레깅스 가지고 밖에서 입는 옷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많았죠? 근데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들 입고 다니고 있어요. 오늘 출근길 2호선에서도 제가 봤고요. 여기서 좀 문득 궁금해지는 거죠. 아니 이게 도대체 얼마나 팔리길래 이게 산에서도 보이고 지하철에서도 보이고 운동하는 데서도 보이지? 제일 레깅스 많이 파는 곳이요. 한 회사의 1년 매출만 1,000억 원이에요. 한 장에 2만 원 정도라고 치면 하루에 13,000장씩 팔리는 거예요. 엄청나죠? 오늘은 이게 옷이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2015년 동시에 출발을 해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국내 레깅스 기업 두 곳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본금 2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전설이 된 곳, 그리고 만년 2등이었지만 넘사 1등이 된 곳, 두 기업의 처절한 레깅스 전쟁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기업 안다르입니다. 안다르의 대표가 신혜련님인데 경영학부도 아니고 패션 전공도 아니에요. 그냥 요가 강사였는데 요가복이 불편하고 안 예뻐서 직접 레깅스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대박이 납니다. 보통 필라테스나 요가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뭘 입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선생님 거 막 따라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요가 학원, 필라테스 학원에 막 전화를 돌려요. 이렇게 들으면 요즘에 옛날 사람이잖아. 막 전화를 돌려요. 하루에 5,000통까지도 돌려봤대요. 입소문을 타고 그 중간에 마케팅도 엄청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매출 성장을 기록했어요. 일단 요가 하던 분이 만든 거니까 여자들이 운동복을 입을 때 뭘 불편해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레깅스를 민망해하는 이유가 그 Y존이라고 사타구니 쪽, 좀 그쪽 때문인 건데 기존의 아디다스나 뭐 나이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봉제선이 있어요. 그래서 더 도드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다르는 이 봉제선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부각이 덜 되거든요. 이게 그냥 말로만 들으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레깅스 좋아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센세이션했어요. 2015년 비슷한 시기에 잭시믹스가 나섭니다. 브랜드 런칭하고 솔직히 계속 잘 안 됐는데 2016년에 이수연 이라는 분을 영입을 했어요. 지금은 잭시미스의 대표예요. 그때 당시에 직원이 3명밖에 없었대요. 보통 이렇게 신생 브랜드가 등장하면 엄청난 기술력이 있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마케팅을 보통 굉장히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품 품질은 그냥 그런데 이게 광고만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SNS 과대 광고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대기업도 좀 해내기 어려운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 탈모약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생소한 처음 보는 기업에서 만들고 그러는데 잭시미스는 조금 달랐어요. 디지털 마케팅도 마케팅인데 품질이 좋다는 입소문이 같이 나요. 아니 어떻게 도대체 신생기업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지? 사람을 갈았어요. 누가 갈렸냐? 방금 말씀드린 2016년에 영입된 이수연 대표예요. 디자인, 원단, 생산, 코디, 보정 이걸 1인 10역을 해요. 완전히 워커홀릭이에요. 그리고 이분도 인플루언서예요. 인스타에 자기가 직접 만든 제품을 착용을 하고 몸매 보정이 되는 그런 사진을 같이 올려요.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야말로 폭풍 성장을 해요. 이렇게 1년에 몇 배씩 성장을 하는데 그래도 매출 1위는 안다르였어요. 근데 매출이 높다고 무조건 다 1등인 건 아니거든요. 2019년까지 잭시미스는 단 한 번도 안다르의 매출을 넘어본 적이 없는데 수중에 남은 돈은 잭시믹스가 거의 늘 더 많았어요. 2018년에 안다르의 영업이익은 10억 원이었고 잭시믹스의 영업이익이 45억 원이었어요. 2019년 안다르가 마이너스 122억을 기록을 했는데 잭시믹스는 플러스 104억을 기록했어요. 그럼 안다르는 레깅스 소재를 엄청 좋은 걸 써서 많이 못 남긴 걸까요? 잭시미스는 품질을 낮춰서 많이 남겨먹는 장사를 한 걸까요? 일단은 잭시믹스 쪽이 방향도 좋고 운도 좀 좋았어요. 잭시믹스 2020년 매출이 1,000억이 넘어요. 이게 1,000억이 넘으려면 2만 원짜리 레깅스를 500만 장을 팔아야 돼요. 이 정도면 잭시믹스 매장이 스타벅스만큼은 아니라도 뭔가 백다방만큼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보신 적 없으시죠? 사람들이 잭시믹스 제품은 거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사요. 90% 이상이 자사몰 매출이에요. 이러면 유통 마진이 확 줄어들겠죠? 여기에 코시고까지 딱 겹치는데 애초에 온라인으로만 팔다 보니까 솔직히 딱히 타격이 없어요. 게다가 밖에 못 나가니까 살이 쪄서 좀 운동은 해야겠고 근데 또 밖에는 못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서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데 딱 붙는 거 입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민망할 게 없으니까 자세도 잘 보이고 활동하기도 편한 레깅스를 입고 하는 거죠. 그럼 안다르는 이렇게 안 했을까요? 안다르도 잭시믹스만큼은 아닌데 비슷하게 온라인 기반이고 또 코로나로 수혜보는 건 똑같아요. 근데 왜 안다르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일까요? 안다르가 시장에서 매출 1위 할 수 있었던 건 브랜드 이미지 영향이 정말
정말 커요. 여기에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신혜련 대표인데 인터뷰도 많이 하고 마리텔에도 나올 정도로 미디어에 노출이 좀 자주 됐어요. 요가 강사가 직접 만들었고 20대 여성 CEO고 얼마나 이게 이슈되기가 좋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연예인을 계속 브랜드 모델로 썼어요. 신세경, 뭐 아이돌 있지, 마마무 뭐 이렇게 모델로 쓰는데 근데 진짜 연예인들 한번 브랜드 모델로 쓰려면 돈 드는 거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고 광고도 많이 띄워요. TV 광고, 영화 광고, 뭐 토스 광고, 각종 기사 배너 광고 이런 게 솔직히 보일 때마다 다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매출이 730억인데 이 중에 300억을 광고비로 써요. 그리고 계속해서 신제품을 내야 하니까 제품 연구 개발에도 돈을 좀 많이 썼어요. 잭시믹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자기네 회사 안에 좀 자체적으로 개발센터를 둬서 시간이나 비용을 좀 줄였어요. 그래서 좀 개발에 대한 자부심도 이 잭시믹스는 가지고 있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저도 이거 자료조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둘 중에 어디 레깅스가 더 좋은가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직접 제가 고객 문의 게시판에 한번 글을 남겨봤거든요. 잭시믹스 홈페이지에다가 안다르랑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저희 잭시믹스는 판매하면서 점점 더 상품이 진화해간다. 새 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상품 보완 및 소재 개발을 통해서 점점 핏감이 좋아지고 있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일 시그니처 상품도 추천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자기들이 연구하고 만들고 파는 것까지 다 하는 걸 마케팅 용어로는 D2C라고 해요. 이게 새로운 마케팅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요. 잭시믹스가 이걸 참 잘하는 브랜드라고 평가도 받고 있기도 하고요. 안다르에도 제가 마찬가지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잭시믹스랑 비교했을 때 어떤 면이 더 좋냐고. 안다르 역시도 시그니처 제품 소재 면에서 좀 자신감을 좀 드러내고 있어요. 라이크라 원단이라고 하는데 독보적인 레깅스 판매 1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안다르는 그럼 이런 연구개발센터, 이 라이크라 원단 이런 걸 어디서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 센터가 어디 있는지 좀 봤는데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는 않고 대신에 신혜련 대표가 중국에 있는 어떤 센터를 방문한 사진이 있어요. 이걸로 봐서는 그냥 중국에 있는 게 아닐까 제가 추측을 해요. 광고비, 연구개발비뿐만 아니라 여기에 결정적인 한 방이 또 있었어요. 안다르 사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터지는데 이게 기업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줘요. 뭐 성추행 사건 뭐 있을 수 있죠. 뭐 이거를 대표가 하나씩 뭐 어떻게 막아. 근데 회사 대처가 솔직히 좀 별로였어요. 자세하게 더 얘기하면 이게 너무 길어져서 일단 여기서 멈추고 20대, 30대 여자들이 주 고객인데 이들이 등을 돌리니까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가뜩이나 돈 많이 써서 힘든데 매출까지 떨어지니까 마이너스를 기록한 거죠. 잭시믹스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나가는데 이때부터 잭시믹스도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을 했어요. 사업도 확장을 합니다. 단순히 운동복만 파는 게 아니라 코스메틱 브랜드도 만들었어요. 운동할 때 안 지워지는 뭐 그런 화장품을 만든 건데 이거 뭔가 어딘가 좀 본 것 같죠? 어딘가와 좀 행보가 비슷한데 6천억 원의 로레알에 인수된 스타일 난다랑 좀 비슷해 보입니다. 두 기업이 죽기 살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어쩌면 조금 싱겁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이유가 이게 한 방이 돼서 결판이 난 듯합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결판이 난 건 아니에요. 안다르가 일단 요즘 에코마케팅이라는 곳이랑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 에코마케팅이 어디냐면 그 안마기 있죠, 클럽. 이거 만드는 회사를 2017년에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가 2017년 영업이익이 12억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에코마케팅과 함께 하면서 2019년에 136억까지 뜁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그 오호라 젤네일 아시죠? 거기도 이 에코마케팅이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젤네일 쪽에서는 오호라가 1등이고요. 안다르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곳이랑 손을 잡은 거죠. 에코마케팅은 자기들을 광고주를 위한 정원이라고 불러요. 과연 안다르도 심폐소생이 가능할지 기대가 됩니다. 분명 제가 알기로는 안다르가 1등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조금씩 진짜 무슨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잭시믹스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이거를 소비자인 저도 느꼈어요. 레깅스 검색해보시면 비교 영상 되게 많은데 그것도 한번 보시고 오늘도 저희의 영상도 한번 보시면서 뭔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나 내가 입는 브랜드에 대해서 좀 알아가시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마녀스푼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마녀스푼의 마녀언니였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